안녕하세요. 눈숑눈숑 역사탐방의 눈숑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취미를 좋아하시나요? 활동적인 분들께서는 운동이나 등산 같은 걸 좋아하실 테고요. 저처럼 집순이 집돌이이신 분들께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넷플릭스나 독서 같은 것들을 좋아하시겠죠. 하지만 활동적인 사람들도 집순이 집돌이인 사람들도 현대인이라면 모두들 인터넷은 많이 하실 겁니다. 요즘은 정말 인터넷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죠. 스마트폰 없으면 안절부절하는 현대인들에게 인터넷은커녕 전기도 없는 삶은 그야말로 고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음악 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 조용하고 지나치게 자연 친화적인 삶 속에서 사람들은 뭘 하고 살았을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18세기 영국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할 만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18세기 영국에서는 335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사냥을 가고 식사를 함께 하고는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로에게 보여지는 것에 굉장한 신경을 많이 쓰고 사치를 부리고 꾸며댔죠. 돈을 썼을 때 가장 웅장하고 멋들어진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집을 꾸미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계절마다 변하는 정원 장식은 부유층들의 자랑거리이자 사치품이었고, 당시 영국의 캐롤라인 왕비가 정원을 꾸미는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더더욱 인기가 높아졌죠. 텔레비전이라든지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독서를 통해서 다양한 영감을 받았고요. 신화 속의 모습이나 소설 속의 로맨틱한 풍경을 정원에 재현하려고 애썼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애씀이 심히 놀라울 지경이 되면서 일어났죠. 할 일은 없고 사치란 사치는 다 부려도 남들과는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어려웠던 사람들은 색다른 장식물을 찾아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죠.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18세기 사람들이 살던 방식 자체가 지금보다는 훨씬 자연과 가깝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유레카를 외치며 이후 한동안 유행이 될 놀라운 장식물을 정원에 들여놓게 됩니다.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었죠. 죽어있는 사람을 놓는 것보다는 덜 엽기적이긴 하네요.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아주 부유한 이들이나 권력자들은 정원에 집을 지어놓고는 했습니다. 우리도 궁궐의 멋진 정원을 보면 호수 가운데에 예쁜 정자가 있듯이 이들도 집을 지었죠. 사방이 다 트인 정자 같은 곳들도 있었지만 남들이 안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누가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창문 두어 개를 빼고는 사방이 꽉 막힌 집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작아서 그야말로 마음을 위해 잠시 동안 숨어 있을 수 있는 피난처 같은 공간이었죠. 이런 전통에 따라 18세기 영국 부유층들의 정원에는 대부분 작은 집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전부 장식용이었죠. 이런 집들 중 실제 동굴이거나 동굴을 흉내낸 집들은 고대 때부터 님프나 정령의 집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이런 집은 디자인에 따라서 은둔자의 집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사람들은 정원 장식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어떤 은둔자의 집들은 마치 은둔자가 그곳에 살고는 있지만 잠시 외출한 것처럼 꾸며졌습니다. 방금 벗어놓은 듯한 안경, 펼쳐진 책, 녹아내린 초 등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죠. 혹은 나무로 조각된 은둔자의 모습이 집 앞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 긴 수염을 가진 노인의 모습이었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을 은둔처럼 꾸미게 하고는 정원을 돌아다니도록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채용 공고를 한번 보시면 7년간 폭포수 아래 있는 자연 동굴 안에서 거주할 장식용 은둔자 구함, 선택된 자는 성경책, 물, 안경, 낙타털로 만든 로브, 모래시계, 그리고 음식이 주어질 것임. 머리, 손발톱, 수염을 자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600파운드 지급. 당시 은둔자들이 받았던 돈은 400에서 700파운드 정도인데 600파운드면 요즘 돈으로 대충 1억 5천 정도가 좀 넘는 돈입니다. 7년간 일하면 일시불로 지급되는 방식이었는데
글쎄요, 7년 동안 씻지도 못하고 휴가도 없고 술도 못 먹고 손발톱도 자르지 못하고 가족도 친구도 못 보고 정원을 떠나지도 못하고 누구랑 얘기도 하면 안 되고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어 사는 대가로 받기에는 좀 많이 적어 보이는 돈인 듯한데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 정도 돈이면 충분히 먹고 살만했고 때문에 하겠다는 사람이 적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혹은 이런 식으로 신문 광고를 내지 않고 자신의 영지에 일하는 농부나 저택의 하인에게 앞으로는 은둔자를 하도록 하게 라고 하기도 했죠. 은둔자로 채용이 되면 7년간 그 정원에서 살면서 최대한 은둔자 같은 모습을 해야 했습니다. 온몸이 꾀죄죄하고 머리에는 낙엽이나 나뭇가지 부러진 게 붙어 있다던가 혼자 라틴어로 중얼중얼 거리며 돌아다녀야 했죠. 그렇게 정원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 것이 은둔자의 할 일이었습니다. 가끔은 어디 앉아서 책도 좀 읽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말이죠. 왠지 지루해서 죽어버릴 것 같은 직업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채용되었다가 3주도 안 돼서 동네 술집에서 목격되는 바람에 바로 해고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마음 다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아주 나쁜 삶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나름 주는 음식도 괜찮았고 심지어 거주하는 동굴에 하인을 부를 수 있는 종을 연결해 두어서 차를 주문하거나 읽고 싶은 책을 가져오라고 시킬 수도 있었다고 해요. 일단 하인이랑 말은 하면 안 되니까 종이에 써서 보여줬으려나요? 그리고 아주 가끔은 찬물로 목욕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쪄죽들어서 찬물로 목욕할 수 있는 것도 딱히 복지로 느껴지지는 않네요. 손님이 오면 대부분 은둔자들은 장식용으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손님과 절대 대화를 하지 않도록 했지만 간혹 분위기만 유지한다면 몇 마디를 나눌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은둔자가 차나 와인을 따르기도 했다고 해요. 가끔은 이런 삶이 너무 부러웠는지 집 주인이 직접 은둔자처럼 차려입고 자기 정원을 어슬렁어슬렁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삶이 마음에 쏙 든 몇몇은 7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원에서 은둔자로 살았고 자기 형제에게 인수인계하였다고 하니 그래도 은근 살만했던 모양이죠. 이처럼 꾀죄죄한 은둔자가 정원을 어슬렁어슬렁 자연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정원을 감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잃어버린 자연과의 교감 같은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는 그야말로 대유행이 되어 19세기 초까지 이어졌습니다. 1810년에 은둔자로 채용되고 싶다는 광고가 남아있기도 하죠. 1810년 1월 11일 젊은 남성 세상으로부터 물러나 은둔자로서 영국의 편리한 지역에 살고 싶음. 은둔자가 가지고 싶은 귀족이나 신사와 연결될 의향 있음. 위의 젊은 남자가 과연 잘 채용이 됐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둔자를 정원에 두는 것은 천천히 줄어들어 19세기 중엽에는 이 놀라웠던 일도 더 이상 유행이 아닌지라 은둔자들은 정원에서 은퇴하게 되었으니 아마 채용이 되었더라도 30년 이상 하지는 못했겠네요. 물론 요즘에는 정원에 은둔자를 하나씩 놓지는 않습니다만 캐릭터를 구상하고 그 캐릭터 설정에 맞는 행동을 하고 그를 보며 즐거워한다는 점에서 볼 때에 디즈니랜드나 디즈니월드 등 테마파크에서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캐릭터들의 만남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창기 캐릭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다만 디즈니 캐릭터는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일이지만 정원에 콕 박혀서 씻지도 못하는 은둔자는 3일도 못 버틸 것 같지만요. 정말 독특한 18세기 직업이었던 정원용 은둔자 이야기 재미나게 들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로 또 만나요. 안녕!